안녕하세요, 학신입니다. 오늘은 요거 조금 신기한 종목인데 그린 플러스라고, 요거 그린 플러스 좀 신기한 종목이에요. 스마트팜 채소 키우고 그런가. 요거는 제가 공부하면서 나오는 지식들이다 보니까 같은 내용을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요걸 가지고 100% 인양 그거 사실 확인에 들어가시면 안 돼요. 네, 이거는 저는 아직 매수를 하기 전인 상황이고, 알기 위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린 플러스 186230 코스닥에 등록되어 있고 2020년 8월 12일 날짜예요. 오늘 하루 지났죠. 오늘도 올라왔던데 18,300원 1100원이 올라갔네요. 시가총액 882억, 상장 주식수가 480만 주. 몇 주 없어요. 외국인 소유주가 1.6%. 19년에 상장되다 보니까 이때 상장됐어요.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됐네요. 자, 들어가 보게 되면 뭐 하는 회사지? 이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조그만해져요. 홈페이지가 이렇게 조그만해진 거 제가 펼쳐가지고 좌우로 이렇게 펼쳐가지고 스샷 찍고 막 이래가지고 나온 거거든요. 이 홈페이지 마음에 안 들어. 이게 PC용으로 했는지 뭐 컴퓨터 폰용으로 했는지 하여튼 해상도가 자동으로 조절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막 조절하는데 조금 애먹었습니다. 박영환이라는 분이 대표이사고, 온실 사업을 시작으로 알루미늄 사업을 통해 수직 계열화를 이루었습니다. 저탄소 녹색 성장 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고객 만족과 기술 혁신을 통해 지속적인 기술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이며 정직한 기업, 성실한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항상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일단 이거는 넘어가고, 자, 비전 뭔 뜻이야? 자, 97년부터 만들어가지고 쭉 하면서 첨단 온실 분야 국내 1위 기업으로 첨단 온실 강국에 1999년부터 지금까지 30만 평 이상을 수출 시공하였으며 1만 평이 넘는 공장에서 온실, 공장이 1만 평이야? 1만 평이면 와, 고온실 설계, 자체 제작, 시공까지 전 공정을 내재화하여 ISO 9001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국내 최고의 온실 분야 최고 전문가 집단들과 부설 연구소에는 다양한 유효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린 플러스가 자랑하는 태양광, 인공광, 병용형 식물 공장은 식물 공장의 핵심 문제였던 수익성과 경제성을 확보했으며 다양한 형태의 식물 재배 시스템을 개발하고 상용화하고 있습니다. 공장이 10,000평이나 돼. 온실 분야의 1위라고 하네요. 넘어가 볼게요. 하는 일이 첨단 온실 사업을 하고 있고, 신재생 사업, 태양광, 양식도 하나, 식물 공장, 그리고 알루미늄, 요렇게 하네요. 첨단 온실 사업, 식물 공장, 알루미늄, 태양광, 도시경관. 도시에 이렇게 옥상이나 이런 데 이렇게 텃밭 꾸미기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양식도 하네. 그러면 99년부터 2017년까지 뭘 했나 쭉 보니까 2009년도에 태양광 특허를 국내에 10건이나 출연을 하고, 또 2013년도에 무인 식물 재배 장치라고 특허를 내고, 14년도에 기관 투자자를 유상증자를 통해서 받아가 돈 좀 땡겼고, 식물 재배 시스템을 해외 특허 취득, 재배 식물 재배. 그리고 2015년에 갑각류 양식 시스템 특허 획득. 갑각류가 뭔지 아시죠? 새우, 빵깨, 새우가 세균에 약해서 양식이 그렇게 힘들답니다. 양식이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갑각류 양식 시스템 특허를 획득했고, 2016년에 기관 투자자 또 증자를 했고, 빌딩형 어류양식 시스템, 뭔 건지는 떠오르진 않는데 하여튼 빌딩 형태의 어류양식 시스템이래요. 그리고 7년에 섬유 식물 재배 시스템 획득, 18년에 업다운 시스템을 이용하여 위로 아래로 움직이면서 이게 자동 주차기처럼 이렇게 위 움직이면서 물도 자동으로 주고 그런 건가 봐요. 그리고 2019년 사막 기후 적응형 스마트 온실 융복합 설계 및 실증 모델 개발 사업 수주. 이거 저 쿠웨이트인가 사우디에 우리 UAE에 그거 있잖아. 그거 뭐고
논농사 성공하는 거, 그런 거. 거기는 너무 태양이 뜨겁기 때문에 이렇게 온실 안 해놓으면은 안 될란가? 안 되겠죠? 모래바람도 있으니까. 아, 그런 걸로 하고 있네. 연구하고 있네요. 일단 물음표입니다. 자, 넘어가고. 스마트팜 환경 극복형. 뭔 소리야? 처음에 설계를 하고, 설계, 디자인, 검토회를 해서 철골을 제작하고 철골을 검수하고 알루미늄을 제작하고 여기 알루미늄 사업도 하니까요. 알루미늄을 검수해서 기초공사를 하고 내부 공사를 해서 준공을 한다. 그리고 재배를 한다. 이런 식으로 로테이션이 이루어진단 말이야. 원스톱 서비스. 자기들이 여기가 문제가 발생되면 AS, 여기가 문제가 발생되면 AS. 자기가 다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래가지고 이런 상품들이 어떤 게 있냐면은 유리온실,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이거 만평 동부팜 화웅이라고 규모가 11헥타르가 33,000평이에요. 요거는 실제로 있는 건가 봐요. 이런 식으로 안에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구미 화훼단지 조성, 이렇게 화훼단지 안에 이렇게 물도 자동으로 나오고 온도도 자동으로 맞고 막 이런 거. 비닐하우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비닐하우스는 완전히 옛날 방식 이런 거는 달라요. TLV 온실, 첨단 유리 온실과 동일 수준의 구조, 내구성을 지닌 미래 온실, 비닐 온실하고 똑같나? TLV 온실의 장점은 천장 개폐, 천장이 열리고 유리와 유사 수준의 광투가율, 유리 정도의 광투가율, 식물 재배 환경 구성, 기존의 철골 구조물 대비 40% 경량화, 가볍고 밀폐율 항상 꽉꽉 이렇게 막혀 있다 보니까 에너지 효율이 좀 낮고 빠지는 황소 바람이 없단 말이에요. 우풍. 자, 이렇게 일본 아소파 온실 수출도 했나 봐요. 엘살바도르 우즈벡 온실 자, 식물원도 이렇게 광릉수목원, 화성시 자생화 식물원. 식물원도 이렇게 해야 되죠. 맞죠. 그리고 알루미늄 온실 자재, 요런 뼈대 같은 것들, 자재들, 이런 것도 경량화에 알루미늄이 굉장히 많이 쓰이니까 이런 식으로, 요런 것도, 요런 도구들 직접 만들고 이런 식으로 쓰나 봐요. 농업용 알루미늄이네요. 또 있네. 행잉 커터 재배 시스템. 뭐야? 커터 포빙기. 이게 이렇게 쭉쭉쭉 움직이는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하나? 이런 쥐붕도 이렇게 만들고, 경량 행거도어, 기밀성이 우수하고 규격화가 된 알루미늄 행거도어가 행거 레일, 이런 식으로 레일이 있고, 이렇게 세로로 움직이나? 하여튼, 요런 것들을, 이게 문이 닫히는 거네. 이렇게, 문이 닫히는 거네. 이렇게 만들 수 있고. 또 있네. 스마트팜 자동화형. 요 태양광처럼 이렇게 딱 온도 유지하면서 물도 같이 나오고 막 이런 건가? 인공광 완전 에너지형 LED 형광등 FB 시스템이라고 요렇게 해놓으면은 자동으로 요게 LED예요. 요게 LED 빛이에요. 빛. 요게 태양광처럼 태양하고 비슷한 빛을 파장을 내뿜는단 말이죠. 그러면 요 식물들은, 요 채소들은 태양이 떴네 하면서 영양분을 흡수하고, 딸기 요 농사도 하니까 그러고 영양분을 흡수하고 휴식하고 이런 거를 365일 그냥 할 수 있단 말이죠. 태양이 뜨건 안 뜨건, 물이 맑건 안 맑거든, 밖이 뭐 이렇게 뜨겁건 안 뜨겁건, 이 온실 안에서 이렇게 자연광, 인공광, 병용형 이런 식으로 이게 또 컨베이어가 돌면서 이렇게 뒤돌아가고, 밑으로 가도 빛이 이쪽으로 해서 쏴주면은 빛이 여기도 있고 뭐 다 침투를 하니까 뭐 좀 돌아도 상관없죠. 이게 업다운이네. 이거는 업다운, 위로 아래로 움직이면서. 상추 재배. 이걸 보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이거는 굳이 농촌에 없어도 되잖아. 맞죠? 이거 공장, 도시에 있는 공장, 폐공장을 이렇게 개조해 갔어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순간 떠올랐어요.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스마트 조경 사업, 옥상, 건물 옥상을 이렇게 조경하는 거, 이렇게 옥상 조경 이렇게도 할 수 있고, 버티컬 조경, 빌딩 녹화, 빌딩 옆에 이제 짓는 거 옆에 이렇게 이거 담쟁이가 이거 칡넝쿨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조경 효과도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하는 게 알루미늄 사업이라고 했으니까 알루미늄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제작하고, 알루미늄의 특성으로는 가볍고 부식이 잘 안 되고 가공이 수월하고 열전도성이 강하고 표면 처리하기 쉽고 재활용성이 강하다. 요래서 알루미늄을 많이 씁니다.
알루미늄이 가볍고 부식이 잘 안 되고 그 대신에 강도는 없잖아요. 알루미늄이 강도는 약해요. 무르니까. 아니네. 알루미늄의 양극 산화 표면 처리에 다양한 칼라 경도를 갖는 내식성. 내식성 이거는 다른 거예요. 신재생 에너지 사업 태양광 산업도 하는 바예요. 이거 이렇게 이거 경제적인 에너지로 미래의 인류가 무한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태양광이죠. 풍력, 태양광, 조력 이런 거는 자연의 힘으로 계속 하는 거니까 이런 태양 에너지 사업도 조금 하나 봐요. 이렇게 이게 해가 뜨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열려가지고 태양을 많이 받을 수 있게 하고 해가 지면은 이렇게 창문처럼 이렇게 또 싹 내려오기도 하고 뭐 이렇게 움직이나 봐요. 이렇게 이게 베란다에다 쓸 수 있고 아파트 베란다에다 설치할 수 있고 빌딩 벽에다 설치할 수 있고 공장 벽에다 설치할 수 있고 공장 지붕에다 설치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여기는 지금 그린팜 자기 공장에다 설치를 한 겁니다. 자기 공장에 알루미늄 공장 이거 사출기 압연기가 12인치짜리, 7인치짜리, 6인치짜리가 세 군데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그게 이거 압연을 하다 보면은 압출을 하고 압연을 하다 보면 압을 많이 줘야 되니까 순간 전기를 많이 먹는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외부에 이런 전기 태양광 판넬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슬라이딩 추적식 트래커도 있고 따라가나 이렇게 하면은 태양을 따라가네. 쭉 수평 모드, 경사 모드 따라가진 않네요. 동서 추적식, 동에서 서로 추적한단 말이네. 넘어가겠습니다. 지붕 일체형 트래커도 있고 이렇게 지붕에 이렇게 따라가고 차를 주차시켜 놓으면 태양에 따라서 몇 시에는 요만큼 이렇게 각도 꺾이는 거 이런 식으로 지붕에 설치하고 이렇게 알루미늄 제품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도시경관 사업 LED 디비전 RGB 컬러 LED 지하철 버스 정장 옥외 광고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LED 도시경관 이런 거 요거 이런 것들 이렇게 지하철이나 버스 정장에서 이거 광고판 이런 것들도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게 선홈통이라고 그러는데 요걸 특허 내놨던데 컬러 선홈통 요거 물바지 건물 벽이 물바지 보통 PVC나 철로 돼 있는데 녹슬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는 알루미늄 이렇게 만들어서 이쁘게 해서 색깔이 있으니까 빨주노초 파나 이거 파스텔 톤도 있고 검정색도 있고 막 조금 이쁘잖아요. 색깔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빌딩에 꾸밀 때 조금 독특해 보이고 좀 현대적으로 좀 보이잖아. 이쁘고 이렇게 꾸미고 있네요. 물바지 맞아요. 물바지. 그래서 스마트팜을 이렇게 그걸 만든 곳이 시행한 곳이 동부팜 화홍, 일본의 가고메, 인천 청라 식물원, 첨단 온실, 경기 과천 플라워 가든, 경기 안산시 묘종 온실, 첨단 유리 온실 이런 식으로 상추 업다운 시스템, 상추 재배 시스템, 베이비 채소 자동 커팅기, 베이비 채소들은 자동으로 커팅해주는 그런 건가? 인삼 재배 시스템, 베이비 채소 재배 시스템. 베이비 채소는 뭐야? 새끼 채소야? 녹화, 조경 건물 내부 이렇게 건물 내부는 이런 식으로 만든다. 그리고 알루미늄 사업은 가공부가 있고 가공사업부가 밀링으로 가공사업하는 게 있고 MCT로 컴퓨터 머시닝 센터라고 머시닝 센터 가공하고 압출 사업하고 야적도 하고 또 프레스로 가공하기도 하고 지붕 양방향 고정식이 있고 지붕 양방향 추적식이 있고 또 건물 일체형 태양광 시스템이 있고 가로등 있고 하여튼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가 이렇게 많이 하는데 주력으로는 온실과 알루미늄이 주력인 것 같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거 회사 설명한다고 시간 다 버네. 원래 회사에 대해서 알아야 돼. 뭘 파는지 알아야지 이게 사업성이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 있으니까 지하철 신분당 광고판 이게 공장이에요. 이게 만평이랍니다. 만평. 이게 만평이 될까 생각했는데 여기 태양광 다 있잖아요. 태양광 패널 다 있는데 만평이 될까 생각했는데 요게 차 한 대예요.
요게 점이 차 한 대,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다섯 대, 여섯, 일곱, 여덟, 만평 인정. 굉장히 크단 말이죠. 굉장히 인정. 공장이 만평.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회사의 개요. 16년에 그린 PC팜, PC니까 물고기. 16년에 그리케어팜, 그리케어에 뭐야? 농수산물 유통. PC는 내수면 업 양식. 여기서 장어 만들고, 여기는 딸기 만들라나? 딸기도 있던데. 자, 이렇게 또 넘어갑니다. 19년 8월에 상장됐어요. 이제 1년 딱 됐죠. 여기선 주로 알루미늄 사업부와 온실 사업부가 있는데, 알루미늄 알지만 온실 사업부가 뭐냐면은 최첨단 온실에 적합한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획, 제작, 설계, 제작, 아까 전에 원스톱으로 나오는 거, 전공정을 갖춘 맞춤식 원스톱 시스템을 구현해가지고 한국형 스마트팜을, 요런 걸 한국 스마트팜 산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인프라를 구축을 위해 확산을 하고, 인프라 구축 확산을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 중 온실 분야에 참여하여 해당 지역에 적합한 온실의 설계, 뭐 상주 지역 다르고, 뭐 대전 지역 온도 습도 다 다르잖아요. 서울도 다르고, 뭐 경기도 다르고, 강원 지역 그런 거에 맞게끔 온실을 설계, 국산품 제작, 노후화된 온실 교체, 온실의 시공 분야와 작물 재배에 필요한 양액 시스템이 뭔지 검색해 보니까 그거 영양분이 고르게 갈 수 있게끔 해주는 거. 물 주는 게 아니라, 물 주는 건 따로 있고, 물 속에 영양분을 줘야 되잖아요. 흙에서 영양분이 들어있지만 건물에서 업다운식이나 이렇게 건물에서 키우는 거는 흙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물에서 바로 연관되니까 그 물에 뭔가 농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식물이, 채소가 영양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거, 그 조절 농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 양액 시스템, 환경 제어 시스템, 온습도 맞추는 그런 것들, 그리고 자동 관수, 이게 물이에요. 자동 관수 시스템 일체를 제작 설치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 통째로 다 한다는 거죠. 이런 거는 크죠. 알루미늄 사업도 하고 요것도 하고. 알루미늄은 압출 과정을 통해 압출 작업, 가공 작업을 통해 만들어지는 산업 발전에 따라 자동차, 항공, 방산 등 산업 소재로 사용된다. 알루미늄 많이 사용되니까 넘어가 볼게요. 그래, 아까 전에 기술을 받는 거 14년에 식물 재배 시스템 해외 특허, 일본하고 중국. 15년에 각각류 양식 시스템 특허를 취득했어요. 요거 대표가 최근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2020년, 2021년 계속 대하, 새우 쪽 양식을 시도하고 있더라고. 세균에 취약해서 양식이 안 된다, 힘들대요. 빌딩형 어류 양식 시스템 특허 획득, 업다운 시스템을 이용한 식물의 재배 장치 특허 획득. 식물의 재배 장치 해외 특허 취득, 일본 특허, 코스닥 이전 상장. 그래서 유통 주식 수가 470만 주, 3,700만을 더 발행할 수 있지만 일단 지금은 480만 주. 단기 순이익은 9억 3천. 다 뺐더만 9억 3천 남았대. 1분기에. 지금 2분기는 다 와가죠. 1분기 하여튼 9억 3천 남았대. 별도로 하면은 8억 6천. 그렇게 많이 버는 회사는 아니다, 맞죠? 9억, 석 달에 9억 벌었으니까 한 달에 3억 버네. 순수익 다 남았는 거 다 띄고, 저 큰 공장에서 다 띄고 했는 게 순수익 3억 남았던 거예요. 월급도 안 주고도. 사업 내용 중에 이게 인곳이라는 용어가 나올 수 있고, 스케, 빌렛, 안도징, 반제품, MCT 이런 게 나오는데, 요거는 인곳은 압출 제품 생산되는 1차 원료 복구 사이트를 전기 분해하고 순수한 알루미늄을 추출하는 알루미늄계를 말해요. 알루미늄계, 이제 철계 같은 금계처럼 그런 거, 알루미늄 계들, 그런 것들. 하여튼 이런 거는, 이건 굳이 다 할 필요는 없으니까. 주식수 480만 주 넘어가고, 알루미늄 사업부터 알아볼게요. 알루미늄 사업 중에 알루미늄을 이게 제작하는 방법 중에 두 가지 방법을 이 회사는 쓰는데, 압출법을 쓰기도 하고 압연법을 쓰기도 해요. 알루미늄 압출은 가래떡 그 틀에 넣고, 어떻게 보면은
뭐 공장에 냈는데 보면 가래떡 넣고 뒤에서 주사기처럼 밀면은 가래떡이 앞에서 쭉 고르게 나오잖아요. 그걸 쭉 해가 식혀버리면 그 모양 그대로 유지하는 거. 그런 식으로 압축해서 뽑아내는 걸 압축법이라고 해요. 압축법. 이 압축법 기계가 13인치가 있고 7인치, 6인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3인치는 대형 각재, 봉제, 파이프, 대형 제품을 뽑아낼 수 있고 7인치나 6인치는 중소형 온실 자재 등 같은 것들을 뽑아내요. 그래서 대중소를 다 커버할 수 있다는 거죠. 비철금속 중에 산업 경량화와 솔루션이 가장 맞고 주목받고 있으며 향후 자동차 경량화 등 인한 수요가 굉장히 활발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알루미늄이 아까 전에 나왔다시피 여러 군데 여러 산업에 쓰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자기들이 사업하고 있는 온실 사업하고 있는 그런 뼈대 만드는데 특별하게 유리하게 쓸 수 있다. 이런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알루미늄 압출 과정에서 전기 분해를 통해 이루어져서 전기를 많이 먹는다. 이게 압을 딱 줘가지고 밀어내야 되니까 전기를 굉장히 많이 넣는다. 그래서 공장에 태양판도 있고, 이왕 태양판 할 것 같으면 우리가 하자, 이런 거겠죠. 그래서 압출 방식은 건설, 방산, 일반 산업용 대부분이 소비되고 있고 내수 중심적 판매 구조를 보인다. 밀어내가지고 만드는 물건들은 대부분 내수고, 아벤 제품은 편편한 것들이에요. 아벤은 어떤 거냐면은 롤러 2개, 이게 정확한 설명이 완전 모르겠는데 롤러 하나 여기에 알루미늄 지나가면서 여기 낑기면 편편해지잖아요. 더 편편해지고 요렇게 뽑아내는 거를 아변이라고 해요. 아변. 요거는 아변 사업은 수출 비중이 40에서 50%를 된대요. 그 정도는 수출하고 나머지는 또 이제 내수로 이제 하는 거지. 아변 제품은 판재, 빡 등 소형제 산업재를 생산하여 식품 가공, 수송, 전기 전자, 금속 산업 등 다양한 수요 산업에 공급하고 있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온실 사업이라고 하면 그냥 딱 떠오르는 거는 그냥 비닐하우스죠. 비닐하우스. 근데 지금은 21세기고 하니까 비닐하우스는 의외로 이제 겨울에 뜨거울 때 또 비닐하우스가 또 안 되는 것 같더라고. 이게 온도 습도를 맞추기가 굉장히 조금 힘들고 조금 새는 것들도 많고 이러니까 날짜들이 잘 안 맞는데요. 그 중간에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하는 거는 목표로 삼는 것은 연중 채소를 재배하여 학교 급식, 대형마트, 정부 지자재 지원을 받는 농업생산법인 및 직접 시스템을 구입하여 상업적 재배 농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일반 학법인, 연구용 식물공장 시스템을 구매하는 대학, 연구소 등 이 시스템이 요구한다라는 소비자층이라고 이렇게 이 업체가 공략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해외로는 우즈베키스탄 온실 자재 수출과 일본과는 오랜 시간 첨단 온실 협업을 해왔던 모양이에요. 10년, 한 20년인가 10년, 2009년부터니까 한 10년 이상 협업을 해와서 첨단 온실 사업 진행, 알제리 양식장 온실 수출, 한국농촌공사와 공동으로 쿠웨이트 지역 진출 등 국내외적으로 첨단 온실 수주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왜 이렇게 확대할까요? 보면은 2050년에 전 세계 인구는 95억 명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 그러면 항상 먹거리는 부족할 거고, 항상 신선하고 이런 것들 좀, 그리고 우리만 하더라도 이제 조금 유기농 이런 걸 원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 첨단 공법이 들어가고, 도심에서 바로 빈 공장에서 이렇게 온실 사업으로 만들어지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학교에다 납품할 수도 있고, 또 연구소에서도 바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큰 공장이 있으면 자체 내에서 이런 것들 만들어가지고 재배 시스템 만들어가지고 자체적으로 이제 소비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으니까 인구가 많이 늘어나서 많이 먹는다고 이런 사업은 클 수밖에 없다라고 이 사람들은 보고 있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14년 이후 정부의 스마트팜 확산 지원이 시작되는 모양이에요. 농협에 대한 핵심 동력이라 생각하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국가재정운영계획에 따라 스마트팜 면적을 2016년에는 2235헥타에서 2050년에는 5945헥타로 확대해가지고 거의 배 이상을
느렸는데 스마트팜 도입 농가의 생산 연도가 27%에서 40%로 향상시킬 계획이다. 스마트팜을 한 농장과 하지 않는 농장의 차이가 27%에서 한 40% 이상 차이 나게끔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ICT는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 맞나? 인터넷이 이거 맞나? 몰라?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사업이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이 회사에서 말하는 알루미늄 가격이 중국의 환경 규제로 인한 겨울철 생산량 감소에 따른 공급 부족으로 재고 수준이 계속 감소하고 있고, 미중 무역 분쟁의 장기화와 중국 경제 침체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여 US 달러 2,000톤 내외에서 박스권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0톤에서 왔다 갔다 하는 가격이 계속 이제 유지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업체가 연간 출시하는 규모가 한 3,400억 되는데, 이게 경쟁 업체로는 유창금속이 있고, 신세계 알테크가 있고, 일심 알맥스가 있고, 미래인드스가 있고, ILT가 있고, 한국비철, 동진금속, 청송중앙알루미늄, 청암금속, 부국TNC, GJ알루미늄 등이 있는데, 요 알루미늄 경쟁 업체가 한 3,400억대 정도 매출을 올리는 업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그냥 고만고만 한 6% 정도 되는데, 온실 사업부에서는 이 그린 플러스가 시공 분야, 설치 분야 평가위원회에서 5개군 114개사가 있거든요. 그 14개사 중에 1등, 2010년부터 계속 온실 시공 능력평가에서 1등, 9년 연속 1등, 탑이다 이거지. 온실 시공 분야에서는 대장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 보면 원자재 가격 변동인데, 알루미늄 가격이 이렇게 2016년, 18년부터 떨어지죠. 최고 올라갔고, 2016년까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인 후 2019년 현재까지 매년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다. 국내 시장이 원자재 요거고 알루미늄 생산량과 이런 것들이 그렇게 조금 처지고 있답니다. 요거 2016년에 계속 많이 생산했다가 점점 줄어들고 있죠. 국내 금속 시장이 2015년에 42조 원 규모로 세계 성장의 약 3%를 차지했는데, 그 중에 알루미늄 경량 소재 금속은 2.7조 원 시장이었답니다. 근데 이게 점차 늘어나가지고 2015년에는 11%, 2025년에는 16% 정도가 증가할 거라고 예상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알루미늄 쓰는 데가 많다 이거죠. 이게 연간 성장률이라고 하면은 국내는 매년 7.4%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고, 세계 시장은 4.9%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매년 계속 성장한단 말이에요. 알루미늄 사용처가 많이 성장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동차 한 대당 평균 알루미늄 사용 비중이 70년대는 2%, 90년대는 5.1%였으나 2012년 9%, 2015년 11%, 2025년에는 16%로 증가할 거라고 또 보고 있네요. 차이도 많이 쓰니까. 차이 어디 많이 쓰냐면은 하체 부분에 알루미늄으로 많이 들어가는 게 이제 로암 뭐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스테빌라이저는 알루미늄 안 하겠다. 로암, 어퍼암 뭐 이런 것들,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있는데, 밑에 있는 팔 이런 것들이 예전엔 강철로 됐는데 요즘은 경량화를 위해서 잡고, 또 이게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브라켓 같은 거, 그런 것들도 알루미늄으로 많이 만듭니다. 2017년 기준 전체 면적의 96%가 채소를 재배했다. 그러니까 밭은 채소, 전체 면적의 96% 밭은 채소였죠. 근데 채소류 소비 수출 증가가 시설 면적을 견인하는데, 웰빙 트렌드에 따라 도시민의 채소류 소비 증가도 보이고 있다. 웰빙 트렌드, 요즘은 웰빙 아닙니까? 웰빙.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확 증가하고 있단 말이지. 채소, 화훼, 이제 화훼단지, 꽃단지 이런 거는 조금 더딘데, 채소는 웰빙 붐 타고 상추 싸먹고, 뭐 우리는 뭐 계속 뭐 먹잖아요. 뭐 무슨 또 풀이고 그거 있잖아요. 그 마트 가면 파는 거 길 따라 고기 구우면 아스파라거스,
그러고 또 뭐 넣노? 또 이상하게 뭐 커리는 그거고. 하여튼 그거 있잖아, 그거 이파리 같은 거, 이게 상추도 아니고 맛 좀 신기한 거, 그런 것도 다 채소류니까 그런 것들이 트렌드에 따라서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이거는 화훼는 사양이고 줄어들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비닐하우스 면적, 비닐하우스 경질판 온실, 유리온실. 경질판이 철골 이렇게 뼈대가 있는 온실, 유리온실은 유리도 뼈대는 있잖아. 하여튼 이게 검색하니까 철골로 적어놨는데 경질판 온실, 철골 하면 쇠로 됐나? 일단 뭐 이건 중요한 건 아니니까 하여튼 대충 데이터만 보면요, 비닐하우스가 점차 계속 늘고 있는데 2015년부터 17년, 18년까지 줄어들고 있어. 15년부터 18년까지 점차 줄어들고 있어. 비닐하우스는 이제 유행 빠졌다 이 말이지. 그러면 경질판 온실은 점차 늘다가 2010년에 최고로 피크 찍었다가 또 점차 줄고 있어. 여기서 이제 안정기 되었고, 유리온실은 점차 늘면서 여기서 한참 늘었다 조금 줄었다가 또 팍 늘고 또 줄고 이렇게 하고 있어. 이제 이 두 개가 대세다 이거지. 이게 대세다 이거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2017, 18년 말 기준으로 원예 시설 면적 대비 비닐 온실이 98.9%나 차지했는데 유리 온실 및 경질판 온실이 0.43 그러고 0.67%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바뀌어지겠죠. 이렇게 차지하고 있다가 이제 시간 지나면 2017년이니까 더 올라갈 거다. 왜? 같은 거를 해도 그냥 비닐 온실에 하면은 이게 온습도 맞추기가 굉장히 힘이 들고 물 주는 것도 굉장히 힘이 들고 뭐 여러 가지가 투과율 뭐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트렌드에 조금 신농법으로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원예 작물 수출 현황이고, 이건 그래프고요. 채소류가 증가하고 있고, 화훼류는 수출도 떨어지고 있어. 이건 채소류 증가. 이게 12년, 13년, 14년, 15년밖에 없네. 하여튼 증가. 지금 더 증가했겠죠. 국내외 시장 규모가 2017년 글로벌 온실 규모 사업이 200억 달러라고 잡았다라면 2023년까지 연평균 7.1% 속도로 성장하여 연평균 속도가 2023년에는 300억 달러에 이를 거라고 전망한다. 거의 50% 이상 상승해버렸어요. 13년에서 6년 사이에. 농경지 감소로 건물을 이용한 옥상 및 수직 농업 발달이 있다. 이게 아까 전에 말한 그거잖아요. 농경지는 자꾸 줄어들 거고, 왜? 집 짓는다 하고 공장 짓는다 하고 뭐 한다 하고 하면은, 아니면 또 농사 지을 사람 없고 이렇게 하면 놀려버리잖아. 그러면 멀리서 짓니 가까이서 짓자 그러면 빌딩 옥상, 집 옥상, 또 빌딩 벽면 건물, 아니면 또 운동장 할 수 있지. 그리고 공장 안에 이런 걸 만들어가 할 수 있다. 그래서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등에서 농업 생산량의 증대를 목표로 정부 정책이 실행되고 있어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 온실업체의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가 잘한다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식민지 때 일본인들이 우리를 이제 식민지를 하고, 우리나라에 이제 독립운동 하던 사람들이 만주로 가잖아요. 만주로 가서 거기에 논농사를 짓습니다. 벼농사를 지어요. 여기에서 거의 벼농사 짓는 거 없고 약탈하고 이렇게 막 이런데 우리 민족이 가서 농농사를 짓고, 여기에 있던 또 만주에 살던 사람들을, 또 만주가 굉장히 넓으니까 러시아에 걸치가 있고 중국에 걸치가 있는데, 러시아에 걸치가 있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을 스탈린이 이주 정책을 펼치죠. 그래 어디로 갑니까? 저 안쪽으로 카자흐스탄 막 이런 데로 있잖아요. 내륙 쪽으로, 추분도로, 동토로 가는데, 거기도 뭘 짓는다? 논농사를 지어버려. 그만큼 우리 민족은 대단한 민족입니다. 거기 그 추분 동토에, 시베리아 동토에 논농사를 성공시켜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 이 나라는, 러시아나 이런 나라들은 우리나라를 보면은
오, 대단하다 생각하겠지. 그래서 성장률이 글로벌 온실 시장은 7.14%로 성장하고 있고, 글로벌 스마트팜 시장은, 글로벌 온실과 글로벌 스마트팜은 좀 달라요. 글로벌 온실은 그냥 온실이고, 스마트팜은 그런 온실을 만들었는데, 그런 온실을 그 인터넷과 ITC 사업을 연관해서 휴대폰으로 다 조절할 수 있고, 뭐 그런 거의 임금이 거의 안 들어가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글로벌 그냥 스마트팜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작게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정부의 스마트팜 도입 정책 등 향후 시장 동향을 전망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농림축산식품부를 주도로 4차 산업혁명 트렌드에 맞춰 지금 유그린딜 떠버렸잖아. ICT를 온실과 축사 등에 접목하여 스마트폰과 PC를 통해 원격으로 작물과 가축 생육 환경을 제어하려고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팜 확산 정책을 지원할 것으로 예정됩니다. 지원 돈이 딱 준비되어 있단 말이지. 돈 이제 쓰기만 하면 된단 말이지. 근데 거기서 대장주가 어디라? 에헤이, 대장주가 여기란 말이죠. 그린팜. 자,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 그린팜이 아니고 어디고? 그린 플러스. 자, 스마트팜은 특성상 ICT 기술이 접목된, ICT가 인터넷 인포메이션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 인포메이션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랍니다. 기술이 접목된 온실의 설치가 매우 중요하다. ICT 기술이 접목된 온실 설치가 중요하지. 그냥 설치하면 옛날에 그냥 비닐하우스 그냥 끓여도밖에 안 되잖아, 맞지? 그러니까 외부 기상, 내부 온습도, 토양 상태, 관배수,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어하고 관리할 수 있는 온실 시설이 설치가 되어야만 스마트폰과 PC를 통한 원격 및 자동 제어 시스템이 그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스마트팜 산업은 신규 온실의 설치 규모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요인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5개 부처가 중심으로 되어 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가 혁신 기술 개발, 프로젝트 개발에 착수하면서 2020년부터 2029년까지 7,160원의 총알을 준비하고 있다. 써라! 이 말인 겁니다. 쫙 이렇게 속 키우는 것도 스마트팜,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아닙니다.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가 ICT입니다. 넘어가고. 자, 그래서 국내 연도별 시설원의 스마트팜 보급 실적이 2013년 이전에는 345헥타르였는데 2014년에는 405헥타르, 2015년에는 769헥타르, 2016년에는 배로 증가해버리고 거의 배급 이상으로 증가 예상이에요. 예상. 이걸 다 누가 한다? 농가라 먹지만 그래도 1등이 할 확률이 높다. 네. 2019년 농식품부의 예산안 중 스마트 농업 확산 관련 사업은 1,400규모. 와. 발전함에 따라 예산 규모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 이봐봐. 시설 원의 현대화가 3억, 1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3160억, 68억이 준비되어 있고, 수출 전문 스마트팜 온실 신축에는 1118억이 준비되어 있고, 예산 함께, 이건 630억이 준비되어 있고, 스마트팜 시설 보급에는, 스마트 원예 단지에는 280억, 스마트팜 혁신밸리에는 359억의 예산이 딱 준비되어 있대요. 지원하려고. 자, 너들 어디에 줄 서봐 이러면서. 국내 스마트팜 시장이 2015년에는 3조 6천억에서 2020년에는 5조 4천억으로 거의 14% 이상이 성장성을 전망하고 있답니다. 왜? 웰빙 채소. 신선한 거 먹어야지. 그 아스파라거스, 그리고 또 이파리 신기한 거 상추 말고 애기 상추, 양상추 그런 거 넘어가고. 자, 이게 아까 전에 말했던 이거 스마트팜이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억, 10억, 100억, 1000억, 2조 2천억, 3천억, 2조 7천억, 5조 4천억, 합 5조 4천억의 규모를 전망하고 있다. 스마트팜이 2조 2천, 식물 공장 3,500억, 지능형 농업 작기, 농작업기, 농사 짓는 작업기, 아이고 어렵게도 적어놨다. 2조 7천억.
그래서 알루미늄 그러고 이제 그건 그러고 이제 경기 변동 특성이나 계절적 요인이 있나? 알루미늄 사업은 산업 연관과 연관이 많아가지고 원자재에 관한 그 흔들림이 있고, 그리고 뭐 이제 그 경기에는 큰 영향이 없는데 건설 쪽에 알루미늄이 많이 싸기 때문에 건축용 세시 부품이 많기 때문에 건설 경기에 큰 영향을 받는다.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나라에서 건설 경기를 끌어올린다고 쭉 했었죠. 그러니까 이거 알루미늄도 수요가 증가할 거다. 그리고 온실, 여기 나왔네. 온실 사업은 동절기 12월에서 3월은 작업에 어려움이 발생한답니다. 온실, 겨울에 누가 온실을 하노? 이 말이지. 추운데 땅도 땅땅 얼었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이 스마트팜이나 이런 거는 1년에 무조건 다 고르게 나오는 게 아니라 공공기관 예산 수립하는 달이 있을 거잖아요. 그 집행이 연말까지 예산을 집행하면 그 돈이 나오는 게 한 3월부터 한 집행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3월부터 시작이 되어 1월이나 한 2월은 수주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답니다. 그래서 정책 방향이 뭐 이렇게 바뀌지 않는 이상은 꾸준히 갈 건데 경기하고는 크게 영향이 없다. 온실 사업은 정책이 이제 온실 할 거야! 이러지 않는 이상은 돈이 계속 나올 거다. 그리고 알루미늄 압출 사업은 단골 고객 확보가 경쟁력이다. 이 말은 단골 고객이 경쟁력이지 누구나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기계만 갖다 놓고 몸 하면은 뽑아내기만 하면 되잖아요. 전기만 많이 먹는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알루미늄에 대해서 이제 기술 개발을 하고 고정 거래처 확보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기존에 하던데 좀 더 잘해주고 조금 더 깔끔하게 하고 이제 디테일하게 하고 뭐 이런 거겠죠. 그래야 이제 그래도 같은 업체 계속 써주지. 좀 어설프게 하고 이제 이 정도는 하면 안 돼. 이 제품 헛바이단 말이죠. 자, 시공 분야는 온실 사업의 시공 분야는 금속 창호, 강 구조물, 면허를 취득한 중소기업이나 개인 기업은 자유로이 참여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문턱이 높진 않아요. 근데 그렇게 참여했다 하더라도 시장 규모가 너무 영세해서 너무 영세하고, 그렇게 자격증이 있더라도 너무 영세하고, 그리고 대기업에서 들어오려 그러면 농민 단체에 반발이, 대기업이 우리 것까지 다 뺏어먹는다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막상 진입이 어렵다. 근데 우리는 뭐 10년째 1등이다 이 말. 우리는 그린 플러스는 10년째 1등이다 이런 말이다. 해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들만이 생각하는 거는 이 정도면 해자이가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알루미늄 출하액 300에서 500억 규모 알루미늄 회사 매출을 합쳐 전체 시장 규모로 가정하여 당사의 시장 점유율을 산출했다. 이렇게 그린 플러스가 300억에서 이거는 온실이네요. 이거는 알루미늄이고요. 이거는 온실입니다. 온실에서는 탑 평가가 180억 원 수주. 화신농건도 한 140억 정도 하네요. 오, 요선 다 고만고만하네요. 오, 여차하면 추월하겠는데. 오, 바쁘겠네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압출 그린 플러스는 다 아까 전에 불렀던 이 다 업체들이죠. 여기에서 다 6%, 7%, 6%, 7%, 5%, 7%, 6%, 5%뭐 이렇게 되는데 6.26%를 차지하고 단골 고객들한테는 잘해주고 있다. 이런 말. 근데 이게 스마트팜 온실 사업에서는 그린 플러스가 평가 점수가 120점. 매출액도 다른 데를 압살하고 있습니다. 압살. D형 GS가 조금 매출액이 높네. 그래도 91점밖에 안 돼. 압살하고 있습니다. 1등. 알루미늄 사업 부분이 생산 라인 연계를 통한 업무 효율 향상이 뭔 말이냐면은, 생산 라인으로서 압출 가공에서는 절단 프레스 머신 센터라고 이렇게 깎고 하는 거거든요. 온실 용접 생산 라인 모두 구축하고 있어가지고 어떤 소비자가 원하더라도 그걸 다 만들어주는 거야. 우린 요렇게 했는데 요렇게 깎아주세요. 이거 있잖아. 이렇게 뽑아내서 만들어서 이 고객은 이걸 원하는 거야. 꼬부려줄게. 이거 잘라줘. 이거 잘라줄게. 잘랐는 거에서 이렇게 모양 줘. 이거거든요. 모양도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지. 이제 이렇게 충족시킬 수 있는 환경이고 16인치, 7인치, 6인치 대형, 중형, 소형 제품들 다 만들 수 있어 가지고 그리고 자체 금형이 3,000벌 이상이 된다. 자체 금형이라는 거는 미리 틀 만들어 놓은 거 3,000개 정도가 있으니까 요런 왁구로 순간순간 만들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고 또 자체적으로 온실 제작도 하니까 그 물건도 우리 거는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이러니까 생산 단가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싸지고 소량 다품종 생산이 가능하기에 철저하게 주문 제작을 하는 방식으로 채택하고 있다. 그래서 고객들의 니즈에 최대 맞추기 때문에 고객 이탈률이 적다. 그리고 가격도 싸고. 가격이 싼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6%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 떨어져 나간다. 원캐 많아서. 설계에서 AS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 신속한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이 된다는 말이겠죠. 모든 걸 다 하니까. 설계부터 제작까지 모든 걸 다. 그리고 온실 사업은 일본 다이센사, 일본에 온실 사업하는 다이센사라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 20년, 10년이 아니네. 20년간 협업해오고 있대요. 일본 다이센사 20년간. 국내에서 동부팜옹에 11헥타의 온실을 건립하고 이게 10,000평이 넘던가 그랬던데 일본에서는 다이센과 협력을 해가지고 40만 평이 넘는 첨단 온실 플랜트를 수출해왔다. 2005년 일본에서도 규모가 큰 북규슈 가고메 온실을 훌륭히 건립하여 인지도를 확보했다. 일본에서도 인지받았고 다른 데서도 인지받고 우리나라에서 인지받고 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업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의 딸기 스마트팜과 장어 양식 스마트팜, 수산물과 이거 밭농사 둘 다 한단 말이에요. 운영과 마케팅을 이렇게 모두 수집하고 있다. 그래서 매출이 어떻게 되냐면은 97년에 개시했고 97년 양식업은 2016년부터예요. 작물 재배도 2016년부터고 그래서 봤을 때는 알루미늄 압출 부분이 5,700억이야. 이제 57억 매출 47% 차지합니다. 알루미늄이 많이 차지하네. 47%. 가공은 8억 9천. 온실 사업의 온실 자재는 14억. 그리고 온실 시공은 온실 만들어주는 건 20억. 17% 차지하면 이거 합쳐가지고 28% 차지하네요. 와, 알루미늄이 47%, 온실 사업이 28%. 그리고 장어 하나가 15%. 장어가 부업이 아니었어요. 장어 하나가 15%. 매출 18억. 장어 이거 돈 되나 본데. 그것도 23기 1분기보다 늘었어. 장어가 이게 번식했나 보다. 플러스. 딸기는 마이너스. 딸기는 아예 시원찮네. 딸기는 시원찮고. 여기서 만약에 또 대하가 발생되면 대하 준비하고 있다잖아. 그러면 대하 양식 되면은 굳이 그거 안 가도 되잖아요. 조금 더 싸게 먹을 수 있잖아요. 작살나겠네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나왔다시피 압출 제품 알루미늄으로서는 3,000개의 압출 금형 보유, 세대의 압출기로 다양한 사이즈 생산 가능. 가공 제품으로는 선홈통, 아까 전에 벽에 붙이는 거, 물바지, 발판의 세럼 제품은 특허 기술을 보유. 온실 자재, 농업 선진국 20년간 지속 유지. 온실 시공 평가 1위. 8개년, 9개년이더만. 온실 시공과 관련된 자재 60%는 자체 조달 가능. 자기들이 만드는 것 중에 60%는 자기들이 만드는 게 아니라 온실에 연관되는 자재 중에 60%는 자체 조달이 가능한 거예요. 그럼 가격을 이만큼 여기서 생산 단가를 낮출 수가 있는 거죠. 장어는 순환 요가식 양식 시스템을 이용해 양식으로 성장 속도, 폐사율을 감소 이렇게 하면서 환경 제어 장치 장착하여 양식장의 온도 및 수질 관리를 자동으로 시연하고 비상 상태에 조속한 대응이 가능함. 딸기는 업다운 시스템과 국군건부 냉난방 시스템이 설치된 국군건부야 뭐야? 국근건부
하여튼 이게 온실 운영. 육묘 재배부터 재배 출하까지 모두 가능. 이런 식으로 다 하셨단 말이에요. 여기서 매출 제일 큰 게 이게 48% 맞죠? 47%. 온실 자재가 27%. 28%. 장어 15%. 장어 15%. 25%. 오. 이렇게 온실 이렇게 넘어가고, 요게 온실 농장 만드는데 얼마가 드느냐면은, 스마트팜 온실 만드는 데는 거의 평당 100만원, 일반 첨단 온실은 평당 한 80만원, 육묘장은 평당 제일 싸 40만원. 이렇게 보면 돼요. 벼 짓고 뭐 이런 거, 뭐 토마토 이런 건 80만원, 벼는 40, 벼는 40만원, 토마토는 80만원, 온실은 100만원. 이런 식으로 딱 하고 있는. 어수면 내장 양식 온실은 17년에는 160만원 했네요. 평당. 18년까지 150만원. 2000년에는 이게 금액이 없어요. 원재료. 아까 전에 그 재료 나왔던 뭐 이거 빌렛 뭐 이런 거 있는데 이건 넘어갈게요. 압출 1억이 뭐 13인치, 7인치, 뭐 6인치 이렇게 본다라면, 뭐 이걸 13인치라고 본다라면 이게 금액이 13억치. 아, 이건 재고네. 생산 능력이 26억치, 17억치, 8억, 5억치. 이런 식으로 생산했네요. 매출은 아까도 봤는데, 요게 수량 톤 1200톤. 요거는 54억, 100만, 1000만, 억, 10억, 54억. 압출에 온실 자재로는 내수, 수출이 6억. 이게 내수고, 아, 둘 다 내수네요. 온실 자재는 내수가 8억이고 수출이 11억 갔어요. 수출. 온실 시공은 내수만 했고요. 20억. 장어는 내수만 했어. 18억. 많이 팔아. 오, 와. 19년도에는 장어가 87억치나 팔아먹었어요. 대박이네. 딸기 6억치 팔았어. 7억, 13억. 야, 이때 제일 많이 됐네. 딸기 농사. 7억, 6억. 이때는 6억이네. 4 곱해봐. 4, 1, 4, 6, 4, 24, 6억. 이건 4, 1, 4, 4, 8, 32, 7억. 밖에 안 되네. 19년도가 최고네. 온실 시공 4, 2, 8. 아, 온실 시공에서는 뛰어넘어 버렸고. 이건 그냥 예상치니까요. 그래서 총 매출이, 분기말 매출이 121억. 121억의 분기 매출을 발생시켰습니다. 이게 이제 어디 팔리나 보면, 알루미늄 제품은, 압출 제품은 직판이 있고 총판이 있는데, 전국 거래처, 경기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만큼, 내수가 이만큼. 가공 제품은 직판이 있고 이렇게. 온실용 자재는 직판 7%, 수출, 해외 거래처 욕천 제품 판매가 9%. 온실 시공, 요거 장어는 17%. 판매 경로별 매출에, 이게 뭔 말이야? 경로별 비중. 네. 이 판정에서 통해 판매. 판매 형태 변화와 당사에 특화된 제품 판매 집중, 선험통 발판, 태양광 모듈 등 당사가 특허권 및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고 가격 및 기술 경쟁력이 있는 제품 판매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자기들이 판매 전략이랍니다. 해외 시장을 어떻게 할 건지 보면은, 식물 공장의 5대 핵심 기술로는 장소, 광량, 자동화, 양분, 온도가 식물 공장의 핵심 기술이랍니다. 장소가 좋아야 되고요. 광량, 인공태양, 자동화, 양분, 양액, 온도가 딱딱 맞아야 돼. 이 중에 광량 부분에 대한 특허 기술, 식물 재배 시스템 외 5종이 있고 활용한 기술 영업을 확대할 계획이고, 벼육묘장, 온실 및 천장 개폐 시스템 특히 특허
이종을 활용한 기술 영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런 기술들이 있다. 그리고 5차 혁신 성장 사업의 스마트 혁신밸리, 밸리 조성사업 중 전라북도 김제, 경북 성주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조성사업이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국제사업에 국책사업에 참여하려고 발빠르게 사바사바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신개념 온실 개발, 간척지, 적합형 온실 개발도 연구하고 있고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원이 진흥청이 주관한 과제로서 기존 온실 대비 시공원가가 60%밖에 안 되고 근데 생산량은 80%가 되는 신개념 온실과 간척지 적합형 온실을 활용하여 국내 온실 시장의 우위를 점하겠다. 잘해보겠다 이 말입니다. 기존 거보다 싸고 효율은 더 나오게 해서 더 잘 만들게요 이 말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농업 중심의 첨단 온실에서 일본 수출과 자회사인 그린 피시팜을 통해 검증된 기술력을 활용하여 장어, 새우 양식장 등 내수면 어업 분야로서 시장을 확대 계획하고 있다. 요야 새우 양식장 갑각류 특허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로 이제 하려고 준비하고 있답니다. 이 회사의 제품이 출하되는 시기나 당도 등을 조절할 수 있는 첨단 온실 재배 시스템의 특성을 활용하여 해외 수출의 비중을 30%까지 확대하여 매출 증가 및 수익성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수출 비중을 증대한답니다. 그래서 수주가 들어왔는 게 2020년 7월까지 납기해야 되는 수주가 29억짜리 유리온실 공사 하나 들어왔고 20년 8월 28일까지 만들어야 되는 24억짜리 스마트팜 공사 요거 평당 100만원짜리라고 그랬잖아요. 의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들어왔네요. 육묘장 공사 육묘장 480 40평당 40만원이죠. 유리온실 토마토 요거 평당 한 80만원 486이었으니까 487이었으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요거는 전기공사 9천만원짜리. 여기서 연구개발은 약 1년에 한 3억 정도 소비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해야지. 요런 것도 연구개발에서 나왔던 것들 요런 식으로 것들이 있습니다. 요런 거 식물 공장을 이용한 고기능성 식물 원료 대량 생산 시스템 요런 거 온실 지분 구조 피복 모듈화 및 유닛 설치 같이 머리 맞대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가 이 회사에 48개 디자인 중 4개의 실용 신안 등록증, 52개의 국내 특허 및 21개의 해외 특허를 보유. 많죠? 많아요. 잡다한 것도 많이 해요. 이게 이런 것들이 다 자기들 다 그거예요. 디자인 등록 해놓은 거예요. 여기도 있어요. 디자인 등록, 특허. 이거 다 특허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특허. 이것도 특허. 양액 식물 재배 시스템, 양액이 아까 그러라 그랬죠. 뿌리에 영양분을 고르게 들어갈 수 있게끔 농도를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그리고 태양 추적 직광, 태양 따라가 직광 장치가 움직이는 거. 여기도 있네. 태양광 추적 직광, 이거 특허권 내놓고. 식물의 대량 재배 장치, 무인 식물 재배 장치, 지하 피트를 이용한 식물 재배 장치, 갑각류, 쉐우 양식 시스템, 빌딩형 어류 양식 시스템 이런 식으로. 기술들이 많아요. 여기 갑각류 양식 시스템 또 있어. 여기 업다운 시스템을 이용한 식물의 재배 장치, 업다운 위로 아래로 움직이면서 온실 지붕의 차광 시스템 이런 것들 굉장히 많습니다. 요약된 연결 재무 제표를 보면 유동잔상이 유동이 붙으면 1년, 비유동이 붙으면 1년 이상 1년 이상. 뭔 말이냐면은 유동자산 1년 안에 들어오는 자산 맞나? 움직이는 자산? 유동부채, 비유동부채가 요거예요. 1년 안에 갚아야 될 금액
비유동은 1년 안이 갚지 않아도 되는 금액. 갚지 않아도 되고 이건 1년 안에 갚아야 되고 안 갚아도 된다. 안 갚아도 된다가 아니라 1년 안에 안 갚아도 되는 거예요. 요게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이렇게 되고 있고 유동부채가 200억이에요. 207억 1년 안에 갚아야 될 게 207억. 전기만 2013기 말에는 174억이었는데 여기가 207억으로 늘었네요. 부채가 조금 늘었어요. 자, 요약 연결 손익계산서는 매출액이 있죠. 매출액 총 얼마 우리 벌었다. 그럼 요거 원가가 있을 거잖아. 요거 121억 빼기 97억 하면 뭐가 나옵니까? 매출 총 이익이 나와요. 매출에 관한 총 이익 23억. 그러면 23억 빼기 또 요거를 팔 때 판매비하고 관리비가 있을 거잖아. 그러면 그거 판매비하고 관리비를 빼면 매출 총의 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은 영업이익이 나와요. 요 말입니다. 11억이 영업이익입니다. 그럼 영업이익이 뭐다? 매출액 빼기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매출 총 이익, 매출 원가, 판매 관리비 다 뺀 거를 영업이익이란 거예요. 다 뛴 거. 아닌데, 그건 단기 순이익인데. 매출 총 이익에서 판매 관리비를 뺀 게 영업이익입니다. 단기 순이익은 모든 걸 다 뛴 거. 여기서 또 뭐가 포함되어 있지? 세금 뭐 있고 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 직원들 월급 뭐 이거 다 있으니까 그건 판매비 관리비 들어가나? 그거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네. 더 깊게 들어가면 모르겠네. 하여튼간 요거는 요렇게 그거 매출 총 이익은 요거 매출액 빼기 매출 원가. 매출 총 이익이 나왔으면 거기에서 판매비 관리비만 빼면 영업이익이 나온다. 요렇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매출채권. 매출채권은 뭐다? 매출했는데 매출을 나갔다. 돈 벌었다. 팔았다. 채권이다. 팔았는데 받지 못했다. 외상으로 줬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다? 125억. 우와, 유동 매출채권이니까 1년 안에 받을 게 125억. 재고는 69억이 쌓여 있고 유동 생물 자산이 요거 뱀장어겠죠. 뱀장어하고 딸기 178억. 이렇게 되고 있다. 비유동 자산은 움직이지 않는 자산들, 뭐 건물, 뭐 팔지 못한 자산들. 요건 다 현금으로 돌릴 수 있는 자산들이고 요거는 팔지 못한 자산들. 유동 부채 1년 안에 갚아야 될 207억 원.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게 요게 다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비유동 부채는 1년 안에 갚지 않아도 될 부채들. 그래도 다 갚아야 되는 거예요. 1년 안에만 안 갚아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본금은 내 원래 본전 24억. 자산은 이거 다 합친 거 55억. 이거 하여튼 자산은 부채하고 자본하고 다 합친 거. 자산 자본 헷갈리면은 그것만 생각하면 돼. 100억 자산가. 요것만 딱 생각하면 돼. 100억 자산. 저 사람은 100억 자산가더라 하면서. 빚하고 다 합쳐가 100억이다 하면서. 자본가다. 저 사람은 100억 자본가다 하면서. 본전이 100억짜리라는 거. 넘어가 보겠습니다. 얘네 자본과 부채 총계가 771억. 자, 매출 구성은 121억이 당분기에 발생했는데 제품 매출이 93억, 공사 수입금이 20억, 합쳐가지고 114억. 거기에 생물 재산의 공정가치 변동. 요거 뭐 변병을 팔았단 말이잖아. 그 말이겠죠. 그래서 총 합쳐가 121억의 매출이 발생됐다. 전분기보다는 10억, 121억, 10억 더 벌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거 매출 빼기 매출 원가를 하면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 빼면 영업이익 딱 나온다. 이렇게 주당 순이익이 179원이 나온다. 179원은 어떻게 나오냐? 기본 주당 순이익은 이게 영어로 하면은 EPS입니다. EPS를 가장 쉽게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요거는 따로따로 해석하면 됩니다. 스펠링, earning.
어닝 실적 퍼 슬래시 S 쉐어 주식수 저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개념을. 그러면 어닝 실적 나누기 주식수 실적 당기순이익 여기 있네. 당기순이익 금융순이익이 없네. 하여튼 당기순이익 요거 빼고 여기서 세금 뭐 빼고 하면 당기순이익 여기 있네. 요거 나누기 주식수를 하면은 주식수가 아까 970만인가 480만 중간 그거 하면은 요 정도 금액이 나올 겁니다. 정확하게 안 떨어질 수 있어요. 뭐 정확하게 하는 거는 뭐 네이버 금융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은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하는 건 그냥 대충 하는 거라 가지고 대충 보시면 돼요. 하여튼 EPS는 earning per share 실적 나누기 순이익 나누기 주식수. ROE를 하려고 그러면 earning 똑같고 여기에 뭐가 바뀌면 된다? 내 자본으로 들어가면 된다. 내 자본 어디다 넣어? 내 자본금 240억 24억이 딱 들어가면 곱하기 100 하면 퍼센트가 나옵니다. 연결 현금 흐름표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23기 1분기에는 마이너스 14억 24기 1분기에는 마이너스 26억 이건 작년 1분기고 올해 1분기 요게 일단 마이너스 되는 건 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신생업체고 이러다 보니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이렇게 조금 잘 안 풀렸나 봐요. 뭐 그럴 수는 있지만 계속되는 건 문제인데 일단 이렇습니다.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투자했고 재무활동 현금 흐름은 갚진 않았어요. 이 갚는 것보다 더 급한 게 있다고 생각했겠지. 지금은 빚을 갚을 때가 아니다 하면서. 그래서 영업활동 마이너스 투자활동 마이너스 재무활동은 플러스. 돈도 못 벌고 투자는 하는데 빚은 안 갚고 이렇게 말해도 되고 돈은 벌려 그랬는데 마이너스 났고 투자는 잘하고 있고 재무활동은 뭔가 딴 거 하려고 돈 놔뒀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어떻게 표현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지만 하여튼 간에 현실은 마이너스 플러스. 이건 뭐 주주가 박용환님 105만 주 이렇게 우리 사주조합 신기술 사업조합이 총 480만 주가 여기 들고 있습니다. 주주입니다. 대주주. 신용위험은 뭐 이렇게 돈 많이 쓰면 신용위험이 되는데 총 갚아야 될 채권이 현금성 자산과 매출 채권 외상값하고 현금이 될 만한 게 195억이래요. 매출 채권 및 기타 채권 외상값 못 받은 거에 128억이나 되네. 이게 10억. 현금이 49억 있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당분기 말에 도래하는 이게 채권, 매출 채권, 외상값, 채권, 매출 채권, 미수수기, 미수금 못 받은 거 채권 맞죠? 예. 받을 돈이 0에서 3개월 이하가 11억짜리가 있고 7억짜리, 7천만 원짜리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만기 미대로 해. 이게 뭔가 검색하니까 만기가 와서 상환을 단대서 돈을 주더라도 이자를 안 주는 거. 이거 일반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건 전세금. 집주인에서는 만기가 와서 세입자지. 세입자가 시간 지나가 자기 전세금 뺀다고 전세금 받을 때 이자 안 받잖아요. 그것처럼 만기 미더래가 이자 안 주고 돈 가져간 거지. 아니 물건 가져왔든지 뭐 이랬는 거지. 그러니까 이 돈을 이쪽에서 주더라도 당분기 이 회사에서는 그린플러스에서는 이자는 안 받고 원금만 받는다 이 말인 것 같아요. 그게 600억이나 60억이나 돼. 62억 합쳐가 64억이나 돼. 뭐지 이거. 그래서 여기서 계속 고민했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1년 내에 이제 갚아야 될 돈입니다. 1년 내에 갚아야 될 게 208억. 1년 초과해서 2년 초과 5년까지 39억. 요거는 114억이니까 한 150억 정도 되겠네. 150억 조금 넘겠네요. 1년에서 5년까지가 150 정도 되고 1년 이내가 208억. 1년 안에 갚아야 될 게. 자, 정기 말에는 165억인데 늘어났네.
자본위험, 그리고 부채 비율이 98.89예요. 전기 말에는 93.74였는데 여기는 98.89, 8%, 6%, 5%좀 넘었죠. 이자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나왔던 매출 채권 360, 아니다,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3억. 손상된 매출 채권, 이건 뭐 손상된 매출 채권이 3억이나 된다고? 이게 뭐지? 뭐가 손상됐단 말이지? 이거는 제가 공부해야 될, 넘어갈게요. 다음에 알게 되면 공부해보고요. 당분기 말 장기 차입금 연도별 상환계획 1년 이내에 상환해야 될 금액은 한 63억. 내가 한번 상환해볼까? 2년 이내에는 한 23억, 합쳐가 한 86억 정도는, 내 87억은 내가 상환하려고 준비하고 있게. 2년 이후에는 내가 한 또 100억 더 합쳐가 187억은 내가 상환하려고 한다. 이렇게 계획이잖아, 계획. 사채는 이렇게 그냥 시중에 파는 사채 그런 게 아니고, 뭐 이렇게 뭐 그냥 이게 CB 발행, PB 발행 그런 거 같은데, 정상적인 그런 거 같아요. 3.4% 이렇게 주고, 그 대신 사채를 쓰면은 뭐 몇 년 얼마까지는 고정 이율을 주고, 그 다음부터는 상환 못한다. 아니다, 6개월까지는 네가 상환하고 싶어도 상환 못해. 6개월까지는 5% 이자율 줘, 무조건 줘. 그러고 6개월 이후부터는 갚을 수는 있어. 한 방에 갚을 수는 있지만 얼마 뛸 거야, 이런 식의 조건들이 많겠지. 그건 또 공부하시면 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미처분 잉여금이라고, 여기가 굉장히 헤맸어요. 여기 시간 많이 잡아먹었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미처분, 처분되지 않는 이익, 처분되지 않는 이익에 남는 금. 뭔 소리야? 이익 잉여금은 남는 여윳돈, 금방 해석되는데, 미처분, 처분되지 않는 남는 여윳돈, 뭔 소리야? 검색을 해봤어. 검색을 해봤는데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 내가 내린 결론은, 미처분 잉여금, 배당도 안 주고 그냥 모아두는 돈, 별로 안 좋을 수도 있는 이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는데, 이거를 가만보니까 얼마 전에 뉴스 봤던 게, 뉴스 이렇게 그냥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은, 중소기업에서 상속이나 이런 걸 위해서 미처분 이익 잉여금을 쌓아두고 배당도 안 하는 것에 세금을 걷겠다라는 뉴스를 본 거 있거든요. 너들 돈 쌓아놓고 주주들한테 배당도 안 할 것 같으면 돈 쌓아두는 거에 대해서 세금 부과하겠다, 얼마 이상, 이런 거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는 기업들이 많이 하는가 봐요. 그래, 배당 줘야지, 우리 주주들한테. 우리가 투자자들인 게 맞죠. 그래서 보통 상속할 때나 세금 덜 내려고 상속할 때나 이렇게 그거 할 때 이렇게 많이 하는 수법인데, 여기는 코스닥 상장한 지 1년밖에 안 돼서 일단 요거는 크게 중점을 안 두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나중에 한번 알아보셔야 될 거는 같아요. 왜 이렇게 해놨는지. 그렇게 해서 당분기에는 알루미늄 사업부가 요만큼 수익을 냈고 63억, 온실 사업부는 38억, 그린 PC팜 장어 18억, 그린 K팜 1억 6천, 이런 식으로 해가 121억 매출을 발생시켰습니다. 장어가 대단해. 알루미늄이 63억이고 온실이 38억이야. 근데 장어가 18억이야. 엄청나요. 기약도 이렇게 스마트팜, 온실 시공, 의성 청년 농업 스마트팜 조선공사도 하고 있고, 계속 이렇게 수주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수출은 지역별 매출액에, 수출은 국내가 110억, 수출이 10억, 110억 맞네, 110억, 10억, 수출 10억이나 했어요. 그래서 121억. 이제 슬슬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예상 매출액이 678억에 영업이익이 74억, 당기순이익이 46억이라 봤을 때 영업이익률은 10%가 되고 11% 가까이 되고, 순이익률은 거기에 6%가 된다. 100원을 팔면 한 6원 정도가 넘는다. ROE가 11.85가 된다. 보통 김정한 우리 나만의 사부가 될 수 있는
슈퍼게임이 김정한 개형 공식으로 하면은 적정 주가는 EPS 곱하기 ROE. ROE는 멀티플이니까 멀티플을 요거를 주면은 요거 곱하기 요거 942원 곱하기 18.85를 하면 11,162원. 지금 18,300원. 어라? 그러면 지금 요건데 요게 되려 그러면 멀티플을 이 수치가 나오려 그러면 얼마 되지? 9, 20을 곱한 거네. 멀티플 20을 시장은 20을 주고 있고 나는 10만 줬다, 11만 줬다. 20가의 괴리율 차이 난다. 그리고 시총을 잡아보려고 그러면 영업이익 곱하기 멀티플을 하면 적정 시총이 나오는데 영업이익 74억 곱하기 멀티플 10, 뭐 12를 줄까? 10을 줬더니만 740억, 지금 820억. 그러면 74억으로 820억이 되려고 하면 12 정도, 12 정도 되는 멀티플 12. 그러면 멀티플 아직 2 정도가 여유 있다. 근데 요거는 신성장 산업이고 요러면은 멀티플 한 15를 주면은 적정 주가에서는 비싸지만 시총으로서는 아직까지 여유가 있는, 조금 요거 매출이 어떻게 올라오냐에 따라서 확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식으로 저는 판단해 봤습니다. 멀티플 15를 주면은 조금 더 여유롭다. 15를 줄지 안 줄지는 각자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매출 총이익은 쭉쭉쭉쭉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영업이익률도 점차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고 순이익률도 4%, 3%, 3%, 4%, 5%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시 한번 보면 부채 비율이 처음에 17년도, 19년에 상장했거든요. 17년도는 280%, 18년에는 160%, 19년에는 93%, 2000년에는 95%를 만들었어요. 아까 98%였는데 93%. 일단 유보율은 대비해서 현금을 들고 있는 거, 현금을 900배, 9배 들고 있단 말이에요. 내 자본에. 이거는 12배, 14배 현금을 들고 있어요. 부채가 이만큼 많아도 유보율이 이만큼 많으니까 크게 걱정 안 해도 되겠죠. 영업이익률은 10% 정도. 영업이익은 점차 30억, 50억, 50억, 70억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고 매출액도 올라가고 있고 스마트팜 시장에서는 뭐 이렇게 대장주니까 정책에서 하는 거하고는 많이 맞아떨어질 것 같고 EPS는 942원이 나옵니다. 지금 8월 12일 18,300원이고 시총은 882억 480만 주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 마무리 지으면은 알루미늄 사업과 온실 사업, 양식 사업을 하는데 알루미늄 사업은 크게 경쟁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온실 사업을 하면서 조금 더 이제 싸게 알루미늄을 할 수 있는 걸로 하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 제가 봤을 땐 그렇게 보였는데 근데 이제 매출을 보니까 알루미늄이 높긴 높네요. 그리고 온실 사업은 인구가 불어나고 경작지는 줄어들고 빌딩에서 경작할 수 있는 옥상, 지하철 벽면, 지하 벽면 경작 시스템도 있고 좁은 곳에서 위에서 아래로 움직이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람이 차를 안 타고 다닐 수는 있어도 먹는 것을 안 먹고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 사업이 스마트팜 이렇게 먹거리 사업에 많은 돈을 투자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스마트팜 시장에서 온실 사업에서 9년간 1등을 도맡아오는 그린플러스가 기술력도 있고 실력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거 업체들 이렇게 매출까지 선정되면은 이제 그냥 쭉쭉 올라가는 일만 남았겠죠. 매출이 문제인 거지 못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양식장 매출이 15% 이상 차지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양식장도 15%의 매출을 차지하고 여기에 대하 아이템까지 추가되면은 대하도 많이 팔리겠죠. 장어도 많이 팔리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기존 비닐 하우스에서는 못하는 온실 사업을 계정 영향을 안 받고 스마트폰으로 다 관리할 수 있는 ICT, 인포메이션, 커뮤니케이션, T가 뭐였더라? 테크놀로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걸로 해서 사업을 확장시킬 수 있다. 그 공장, 폐공장, 도시의 폐공장을 스마트팜 농장으로 만들 수도 있고 맞죠? 못 쓰는 폐학교를 스마트팜 농장으로도 만들 수 있고 굳이 밭농사 땅에다 할 필요 없이 이렇게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그게 맞으면 그럼 옥상에서도 많이 만들 수 있고 뭐 이런 것들 뭐 조경으로도 할 수 있고 태양광으로도 할 수 있고 태양광 건물도 할고 막 오만 거 다 하니까. 그리고 걸리는 거는 아까 전에 딱 막혔던 게 미실현 이익잉여금 요거 미실현 이익잉여금 요거 쌓아두고 있는 게 그게 명칭이 적혀 있는 게 내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걸렸지만 요거는 한번 알아보면 될 것 같고 그냥 드는 생각으로는 코스닥 상장 1년 차라서 그렇게 적어놨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한번 알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가격으로서는 싸다라고 말하기는 그러나 멀티플을 10 이상 15 20 정도만 주면은 적정하고 조금 더 싸다라고 할 수 있는 충분한 메리트는 있기 때문에 사업성으로는 충분히 매력이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네, 감사합니다.